얘기했는데. 네. 이 사과가 저는 이 사건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렇게 본 국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사건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네. 왜 그런 생각을 저는 했냐면은 저는 이런 사과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떤 사과를 기대하셨나요?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굉장히 이제 정치적 핀치에 몰렸잖아요, 코너에. 네. 그러면 벗어나는 방법은 크게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충분히 해명한 다음에, 동정 전략인 거죠. 네, 동정표를 얻는. 이실직고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관계와 인간적인 호소, 그렇게 동정 전략으로 가든지, 네. 아니면 정치인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 있었으면 나는 몰랐다. 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것은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자로서 내가 잘못했다. 네. 저는 그 두 갈래의 대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과도 아니고, 그죠? 그래도 약간 첫 번째랑 약간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약간 동정론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다고 보기에는 얘기를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렇죠. 해명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죠. 네,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인정 정도? 네.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기대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기댈 곳을 없애버렸어요. 네.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졌다. 심리적, 정서적 대통령 유고 상태에 이른 겁니다. 그분들의 머릿속에. 정말로 그런 네. 법적, 정치적 상관없이요. 정서적으로는 그런 상태에 도달해서 네. 도대체 이 사과문을 누가 썼을까? 박근혜 대통령 표정도 굉장히 안 좋았죠. 좋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사과문이 어떻게 도대체 이 시국에 그 수석들을 다 통과해서 대통령이 직접 읽는 데까지 갔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네. 네. 자, 뉴스 해주십시오. 다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어제 대국민 사과에서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인정을 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어제 해명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언과 정황들이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짓 해명이다 이런 논란이 그렇죠. 더해지고 있는 그날 거죠. 해명한 게 저녁 보도에 바로 뒤집어지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유에는 그만두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올해 봄까지도 최순실 씨와 함께 비선 모임을 하면서 청와대 자료를 열람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일부 자료들만 최순실 씨가 도와줬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제 보도를 보면 정부 인사, 국가 정책에까지 관여했다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마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유는 그만두었다라는 워딩을 사용한 이유가 네. JTBC의 그 컴퓨터 파일을 그날 검찰에서 원본을 확보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파일 상으로 보면 2014년까지만 있단 말이죠. 네, 2014년 초 네. 정도까지. 네. 그래서 이제 1년 후 정도 되니까 초반에만 그렇게 했다라고 워딩을 정한 것 같은데 바로 이어질 보도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굉장히 짧은 단견으로 쓴 네. 사과문인데 그걸 어떻게 이 청와대 시스템이 없나요, 정말? 최순실 씨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자료가 아니라는 보도가 막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또 보면 그 최순실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서 검토했다 이런 증언을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한 건데요. 이 전 사무총장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최 씨가 주로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서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거론해왔던 인물들도 참석하나요? 네, 차은택 광고감독도 그 자리에 거의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가방을 만든 고영태 씨 또 자주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보도를 보면 좀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서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나왔다. 네. 그것도 충격적인 뉴스인데 또 더 충격적인 건 외부 전문가들 잔뜩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네. 대통령의 성격상 더블 체크를 하고 싶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해도 참석한 분들이 CF 감독, 펜싱 선수 이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이거를. 네. 그런 분들이 국정 결정 과정에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여해서 야 이건 정말 충격적인 뉴스예요. 누가 참석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그래서 누가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지금 누가 들고 왔냐면 거의 매일 밤마다 뭐 청와대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직접 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고 왔다. 네. 그리고 뭐 최순실 씨가 이제 이걸 가져오면 이 자료를 뭐 거기 참석자들한테 읽어보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이제 내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 씨 말을 듣고 이제 거기 일하는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그게 나중에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 문건이 돼서 거꾸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야, 이건 국정 개입이 아니고 농단이 아니고 국정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상 최 씨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야, 이건 정치적 지지 여부를 정말 떠나서 네. 그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고 행정 수반인데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구조다를 얘기를 들으면 이거 국민으로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네. 자존심이.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미르 재단이라고 하는 의혹의 중심이 되는 재단의 총장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봤다라고. 네. 아, 참. 또 이분이 한 얘기가 또 있습니까 혹시? 네, 그래서 그러면 논의 주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10% 정도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일이었고 나머지 90%는 뭐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요. 네. 남북관계 최근 20년 사이 가장 중요한 네, 그렇죠. 결정 중에 하나인데 최근 20년 사이가 아니라 최근 30년 사이 가장 중요한 결정일 것 같은데 이 일을 최순실 씨가 CF 감독하고 가방을 만드신 분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말이 맞다면요. 정말 이런 뉴스는 접하고 싶지 않아요. 지지하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아이 참네. 다음 뉴스는요? 네, 그 외에도 뭐 인사 문제도 논의했고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이 자리에서 결정됐고 뭐 청와대 문고리 3인방도 최 씨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오갔는데요. 이 내용은 뭐 듣기 싫어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아니, 다른 뉴스를 보면 원래 이제 그 정치적 지지 여부에 따라서 이런 예를 들어서 상대편의 네. 곤혹스러운 뉴스는 막 신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뉴스는 말이죠. 그 국민들의 자존심을 근본적으로 건드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대통령인 줄 알고 믿고 있었던 그리고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시스템 네.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있는 줄 알았더니 겨우 밖에 앉아가지고 카페에서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개성공단 폐쇄를 의논하게 해가지고 그게 결정되면 문서로 그대로 나오고 이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근본적인. 또 근데 이 뉴스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지금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또 다른 뉴스를 보면 최순실 씨가 북한과의 접촉 내용 등 안보 관련 기밀까지 보고를 받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어제 JTBC 보도였고요. 그 JTBC가 입수한 그 최순실 씨 PC에서 나온 자료인데 최 씨가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독대하기에 앞서 만든 사전 시나리오를 이제 받아봤다는 거고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최근 군이 북한 국방위원장과 3차례 비밀 접촉을 했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민감한 대북 접촉 정보까지 최순실 씨가 받아보고 있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저는 개성공단 폐쇄도 의논했다는 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네. 이게 놀랍지는 않은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내통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가 그 전에 네. 이정현 대표 이야기에 의하면 공개적으로 안 하면 내통이라고 했는데 네, 3차례 비밀 접촉. 3차례 비밀 접촉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했고 그 이야기를 나눴다. 네. 당선인 시절에.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그 최순실 씨 파일을 보면 또 최순실 씨가 인수위원회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는데요. 2012년 2월 19일에 이제 나온 홍보 SNS 본부 운영안이라는 문건에는 그 6일 뒤에 임명될 인수위 홍보팀장 이름이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었는데 뭐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선임 관련 문서, 뭐 역대 경호처장 현황 문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순실 씨한테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당선 때부터 이미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는 얘기네요. 한마디로 네. 말하자면. 네. 또 있습니까?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과 나눌 통화 대담 자료도 이제 사전에 최순실 씨가 받아봤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네. 야,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충격이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정상을 만나서 대담을 하는데. 네. 그 자료를 미리 또 받아봐가지고. 네, 뭐 직접 만난 대담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통화 대담 자료를 받아본 건데 뭐 호주 총리 통화 참고 자료 이런 문건도 있었고 그래서 뭐 길러드 호주 총리와 통화하기 전에 참고한 내용을 정리한 이제 내용이 거기 안에 있었다 그러고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이 최순실 씨한테 간 것까지는 드러났는데 요 문서는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청와대 작성 문건뿐만이 아니라 뭐 외교통상부 작성 문건까지 뭐 정부 부처의 공식 문서까지 최순실 씨한테 갔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거는 통화를 한 내용을 담은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통화를 할 때 이런 거를 중심으로 거론하라고 하는 참고 자료? 네, 참고 자료 할 때, 하기 전에. 하기 전에. 네. 그리고 뭐 통화를 PC 하고 나서 네.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정리한 거를 본 것도 굉장히 네. 웃긴 일이에요. 자기가 왜 대통령이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대화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까? 그죠? 근데 그 뭐라고 할지를 미리 지금 알고 그거를 그렇죠. 네. 미리 줬다는 얘기는 그 대화 내용을 코치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대화 내용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않거나 관여하지 않을 사람이 이걸 왜 줍니까 미리? 그렇죠. 이건 정말 국정을 하셨네요 진짜. 국정과 외교까지 하셨네요. 네, 국정과 외교도 하고 뭐 또 2013년 대통령 여름휴가 미공개 사진도 뭐 컴퓨터 안에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다방면으로 이제 관여를 한 걸로 나타나고 대통령 있습니다. 휴가 때 뭐 워낙 친분이 있어서 같이 갈 수 있고 그때 찍은 사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니까요. 외교 기밀 누설 아닙니까 이건 또? 네, 그래서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군사 기밀법 위반 혐의 이렇게 혐의 적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있죠. 어제 대통령의 사과 이후 워낙 많은 뉴스들이 또 쏟아져가지고. 네, 어제 TV조선에서는 그 최순실 씨의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TV조선. 네. TV조선 참고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선일보와 청와대가 지난 한 달 반 동안 굉장히 안 좋았죠. 네, 서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일보가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사실은 항복했는데 이게 네. 반격인 셈이기도 하네요. 네, 아마 그 전에 이미 취재가 이루어졌는데 그 청와대 반격 때문에 보도를 못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최순실 씨가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표를 보면서 대통령의 입으로서 직접 고르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영상으로 찍힌 건 처음이죠. 네, 처음이고요. 이 동영상을 보면 또 특징이 계속 이제까지 좀 논란이 되었었던 헬스 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청와대 3급 행정관이 이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경호를 담당했던 청와대 제2부속실의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 씨의 심부름을 여기저기서 이제 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이 찍혔는데 네. 그 동영상을 보면 청와대의 공무원들이 최순실 씨의 수발을 들었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 수발을 든 구체적으로 어떤 수발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윤전추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시하면 옷을 개고 뭐 이렇게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화가 어디선가 걸려오니까 그 전화기를 자기 이제 몸에 닦아가지고 이제 두 손으로 뭐 들어올까봐 네, 최순실 씨한테 전해주는 그런 모습이 또 찍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했던 분이 네. 대통령 경호를 했던 분이 최순실 씨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 정도를 넘어서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자 TV조선이 또 보도한 게 있습니까? 네, 또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추천하는 내부 보고서를 받았다. 그래서 뭐 청와대 인사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정황이 이제 드러난 건데, 사실 민정수석실 업무 중에 하나가 최순실 씨 같은 대통령 측근을 감찰하는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최순실 씨가 네. 인사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 이게 사실은 언론에서 우병우 네. 지금 현 민정수석도 최순실 씨가 추천한 게 아니냐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죠. 의혹 제기가 조홍천 네.
전 청와대 감찰관에 의해서 제기가 됐죠. 지금은 현 국회의원이고요. 그분이 그런 의혹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의혹 제기를 밑받침하는 또 다른 의혹 중에 하나인 거네요. 네. 민정수석실 조직도나 추천인, 인사 관련 네. 자료가 어디 있었다고요? 이게 이제 그 최순실 씨가 일하던 사무실에서 입수한 이제 자료인데요. 2014년 5월에 작성된 걸로 추정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라는 이름의 자료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있습니까? 네,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뉴스가 너무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최 씨를 몰래 수시로 만나고 또 자신들의 측근의 이력서를 보내서 요직에 앉히려고 한 걸로 드러난 건데요. 최 씨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최 씨 주변의 인사청탁도 많았겠네요. 네, 그래서 인사청탁 이메일을 보낸 게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어제. 마지막으로 안종범 네. 관련 뉴스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안종범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그 최순실 씨가 설립한 것으로 지목된 K스포츠재단과 또 최 씨의 실소유 업체인 WK 운영에 관여했다 이런 증언이 어제 처음으로 나온 건데요. WK는 최순실 씨 개인 회사로서 자금 세탁하는 페이퍼 컴퍼니 의혹을 받고 있는. 네, 맞습니다. 그 WK의 조아무개 전 대표가 대표 측 관계자가 밝힌 내용인데 인터뷰를 통해서 조 전 대표가 올해 1월경에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K스포츠재단 얘기 잘 해놨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안 수석이 며칠 뒤에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조 전 대표를 만나서 K스포츠 사무총장을 직접 소개하면서 서로 잘 도와줘라 이런 취지로 말했다라는 이제 증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종범 씨 이름이 죄송합니다. 씨라고 했습니다. 안종범 수석 비서관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이 재단 돈 모으는데 압력을 행사했다. 이때 처음 등장했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WK는 자금 세탁하는 루트다. 네. 라고 나왔는데 이 재단과 WK 둘 다 양쪽을 알고 있었고. 네. 그 둘을 다리를 놔줬다. 다리를 이런 놔줬던 취지인 거죠. 겁니다. 네. 그러면 안종범 씨는 죄송합니다. 안종범 수석 비서관은 네. 자꾸 안종범 씨라고 부르게 되네요. 수석 비서관은 이 사안을 모른다고 하기 힘들어요. 네, 지금까지는 모른다고 연결됐어요. 해왔는데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대체 이 시국에 그 수석들을 다 통과해서 대통령이 직접 읽는 데까지 갔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네. 네. 자, 뉴스 해주십시오. 다 말씀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어제 대국민 사과에서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인정을 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어제 해명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언과 정황들이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 거짓 해명이다 이런 논란이 그렇죠. 더해지고 있는 그날 거죠. 해명한 게 저녁 보도에 바로 뒤집어지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유에는 그만두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올해 봄까지도 최순실 씨와 함께 비선 모임을 하면서 청와대 자료를 열람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일부 자료들만 최순실 씨가 도와줬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제 보도를 보면 정부 인사, 국가 정 저는 그 두 갈래의 대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과도 아니고 그죠? 그래도 약간 첫 번째랑 약간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약간 동정론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다고 보기에는 얘기를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렇죠. 해명이 적절하게 되지 네, 않았죠.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인정 정도? 네.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 심리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기대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기댈 곳을 없애버렸어요. 네.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졌다. 심리적 정서적 대통령 유고 상태 이런 겁니다. 그분들의 머릿속에. 정말로 그런 네. 법적 정치적 상관없이요. 정서적으로는 그런 상태에 도달해서 네. 도대체 이 사과문을 누가 썼을까? 박근혜 대통령 표정도 굉장히 안 좋았죠. 뭐 좋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사과문이 어떻게 얘기했는데 네. 이 사과가 저는 이 사건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렇게 본 국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사건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네. 왜 그런 생각을 저는 했냐면은 저는 이런 사과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떤 사과를 기대하셨나요?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굉장히 이제 정치적 핀치에 몰렸잖아요, 코너에. 네.
그러면 벗어나는 방법은 크게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충분히 해명한 다음에 뭐랄까요 동정 전략인 거죠. 네, 동정표를 얻는. 이실직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관계와 인간적인 호소 이렇게 동정 전략으로 가든지 네. 아니면 정치인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 있었으면 나는 몰랐다. 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것은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자로서 내가 잘못했다. 네.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서 검토했다. 이러는 증언을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한 건데요. 이 전 사무총장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최 씨가 주로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서 뭐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거론해왔던 인물들도 참석하나요? 네, 차은택 광고감독도 그 자리에 거의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가방을 만든 고영태 씨도 자주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보도를 보면 좀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서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나왔다. 네. 그것도 충격적인 뉴스인데 또 더 충격적인 건 외부에서 외부 전문가들 잔뜩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네. 대통령의 성격상 더블 체크를 하고 싶었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해도 참석한 분들이 CF 감독, 체계까지 관여했다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마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유는 그만두었다라는 워딩을 사용한 이유가 네. JTBC의 컴퓨터 파일을 그날 검찰에서 원본을 확보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파일 상으로 보면 2014년까지만 있단 말이죠. 네, 2014년 초 네. 정도까지. 네. 그래서 이제 1년 후 정도 되니까 초반에만 그렇게 했다라고 워딩을 정한 것 같은데 바로 이어질 보도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굉장히 짧은 단견으로 쓴 네. 사과문인데 그걸 어떻게 이 청와대 시스템이 없나요 정말? 최순실 씨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자료가 아니라는 보도가 막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또 보면 최순실 씨가 거의 매일 인정 정도? 네.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 심리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기대고 싶은 데가 있는 거예요. 기댈 곳을 없애버렸어요. 네.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졌다. 심리적 정서적 대통령 유고 상태 이런 겁니다. 그분들의 머릿속에. 정말로 그런 네. 법적, 정치적 상관없이요. 정서적으로는 그런 상태에 도달해서 네. 도대체 이 사과문을 누가 썼을까? 박근혜 대통령 표정도 굉장히 안 좋았죠. 뭐 좋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사과문이 어떻게 도대체 이 시국에 수석들을 다 통과해서 대통령이 직접 읽는 데까지 갔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네. 네. 자, 뉴스 해주십시오. 뭐 다 말씀하셨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어제 대국민 사과에서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고 최순실 씨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인정을 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어제 해명과 상반되는 내용의 증언과 정황들이 계속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 해명이다 이런 논란이 그렇죠. 더해지고 있는 그날 거죠. 해명한 게 저녁 보도에 바로 뒤집어지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좌 청와대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사무실로 직접 들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고 왔다. 네. 그리고 뭐 최순실 씨가 이제 이걸 가져오면 이 자료를 뭐 거기 참석자들한테 읽어보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이제 내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 씨 말을 듣고 이제 거기 일하는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올리면 그게 나중에 토씨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 문건이 돼서 거꾸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 이건 국정 개입이 아니고 농단이 아니고 국정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상 최 씨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야, 이건 정치적 지지 여부를 정말 떠나서 네.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최고 통수권자고 행정 수반인데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시키는 구조다를 얘기를 들으면 이거 국민으로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네. 자존심이.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미르 재단이라고 하는 의혹의 중심이 되는 재단의 총장이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봤다라고. 네. 참. 또 이분이 한 얘기가 또 있습니까 혹시? 네, 그래서 그러면 논의 주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10% 정도가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 네, 얘기했는데. 네. 이 사과가 저는 이 사건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렇게 본 국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사건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네. 왜 그런 생각을 저는 했냐면은 저는 이런 사과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떤 사과를 기대하셨나요?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굉장히 이제 정치적 핀치에 몰렸잖아요, 코너에. 네. 그러면 벗어나는 방법은 크게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충분히 해명한 다음에, 동정 전략인 거죠. 네, 동정표를 얻는. 이실직고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관계와 인간적인 호소, 그렇게 동정 전략으로 가든지, 네. 아니면 정치인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었으면 나는 몰랐다. 네.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것은 밑에서 내가, 알아서 한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자로서 내가 잘못했다. 네. 저는 그 두 갈래의 대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과도 아니고, 그죠? 그래도 약간 첫 번째랑 약간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약간 동정론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다고 보기에는 얘기를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그쵸. 해명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죠. 네,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게가 완비된 이유는 그만두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올해 봄까지도 최순실 씨와 함께 비선 모임을 하면서 청와대 자료를 열람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일부 자료들만 최순실 씨가 도와줬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사실상 이제 보도를 보면 정부 인사, 국가 정책에까지 관여했다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아마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유는 그만두었다라는 워딩을 사용한 이유가 네. JTBC의 그 컴퓨터 파일을 그날 검찰에서 원본을 확보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파일 상으로 보면 2014년까지만 있단 말이죠. 네, 2014년 초 네. 정도까지. 네. 그래서 이제 1년 후 정도 되니까 초반에만 그렇게 했다라고 워딩을 정한 것 같은데 바로 이어질 보도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굉장히 짧은 단견으로 쓴 네. 사과문인데 그걸 어떻게 이 청와대 시스템이 없나요 정말? 최순실 씨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안타깝습니다. 이게 정치적 지지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자료가 아니라는 보도가 막 이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또 보면 그 최순실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 자료를 건네받아서 검토했다 이러는 증언을 이성환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한 건데요. 이 전 사무총장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최 씨가 주로 자신의 논현동 사무실에서 다양한 전문가를 만나서 대통령의 향후 스케줄이나 국가적 정책 사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쭉 거론해왔던 인물들도 참석하나요? 네, 그 차은택 광고감독도 그 자리에 거의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가방을 만든 고영태 씨 또 자주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런 보도를 보면 좀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cm 두께 대통령 보고서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나왔다. 네. 그것도 충격적인 뉴스인데 또 더 충격적인 건 외부 전문가들 잔뜩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네. 대통령의 성격상 더블 체크를 하고 싶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해도 참석한 분들이 CF 감독, 펜싱 선수 이러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이거를. 네. 그런 분들이 국정 결정 과정에 참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참여해서 이건 정말 충격적인 뉴스예요. 누가 참석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네. 그래서 누가 들고 왔다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지금 누가 들고 왔냐면 거의 매일 밤마다